네,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소자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이오드라는 소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자의 전압과 전류와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어떨 때는 쇼트가 되게 해주고 어떨 때는 오픈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자였었습니다. 선형 소자가 아니었었죠. 이 장에서는 그 소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DC 신호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AC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AC 신호에 대해서 활용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DC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주로 이제 활용하는 건 A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C에서는 먼저 다이오드라는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우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회로에 대해서 얘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 켜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지, 즉 어떤 모델로 대체하면 좋을지, 반대로 꺼져 있다면 어떤 모델로 대체하면 좋을지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로드 라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직렬로 들어가는 경우, 병렬로 들어가는 경우, 직병렬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논리회로 AND나 OR 같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 책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이오드보다는 TR을 써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AC가 되겠죠. AC의 정류기 렉티파이어, 반파 정류기인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하고 풀 웨이브 전파 정류기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와 클램퍼에 대해서 봅니다. 신호를 자르는 것 혹은 신호를 전체로 DC를 평균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DC 신호와 AC 신호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너 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몇 배 해주는 것.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로드 라인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로드 라인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때 x하고 y의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고 그 1차 방정식이 두 종류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는 c, dx 플러스 ey는 f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곤 하죠. 이거를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x하고 y가 있고 아이고 이상하게 돼버리냐 x하고 y가 있고 또 그러네.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가 뭐 이렇게 되고 또 다른 하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과 솔루션을 구하는 것과 이거를 각각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할 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과 뭐 사실상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이라서 이런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미 대학 들어오기 전에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고 선형 방정식이 아니고 비선형이다. 예, 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뭐 방정식의 형태로 예를 들어 y는 f1 of x가 있고 또 y는 f2 of x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x하고 y에 대해서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그래프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보가 그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그래프 두 개를 겹쳐서 이 좌표와 이 좌표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솔루션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 요새 툴 같은 경우에는 툴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수치해법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줄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 이거는 이제 전기회로에다 적용하는 거죠. 자, 전기회로에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가 하나 있고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그 교점을 구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프에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구하는 거고 아니면 두 개를 수치해법 이용해서 구한다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이름을 로드 라인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은 자 우리가 아이고 자 일반적인 뭐 뭔가 회로가 있고 그 회로에 무언가를 연결했습니다. 즉 이 회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에다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함인 거죠. 아이고 이게 너무 좁은가?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 전류가 뭐 있다고 합시다. 뭐 방향이나 부호는 뭐 지금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있다고 합시다. 여긴 소자일 수도 있고 회로일 수도 있고 여기도 뭐 일반적으로 보통 회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로 입장에서는 뭔가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 회로가 있는 거죠. 신호를 전달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로가 있는 것은 오른쪽 회로는 왼쪽 회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네트워크 A라고 그러고 네트워크 B라고 하면 B는 A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드가 됩니다. 로드, 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만큼 에너지 뺏기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여기 전류가 0일 테니까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없을 거잖아요. 이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얘를 로드라고 해요. 그럼 로드 라이오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로드가 있다고 할 때 이 왼쪽에 있는 회로는 우리가 앞서 사전 지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임의의 회로는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습니까? 태분하는 등가율로 바꿀 수가 있겠죠. 태분하는 등가율로. 그쵸? 그럼 얘는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전압원과 저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식을 구해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전압과 전류와 관계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 직선의 방정식 선이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로드도 있고 이쪽은 선이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예제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치는 거 얘는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오른쪽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임의니까 다이오드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뭐 임의에 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걸 구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요거를 해석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로드라인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로드라인을 이용해서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이 점이 뭐냐? 이 점이 이거를 동작점 오퍼레이션 포인트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은 뭐 임의에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여러 개가 일 때, 관계식이 여러 개가 일 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경제학에서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시장가가 형성된다 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긴 했으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왔던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간단하게 두 개의 수식이 있습니다. y는 x, x는 1 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여러분들이 x도 y도 둘 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는 1이고 여기도 대입하면 y도 1이 되니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만약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면 xy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다면 x는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y는 x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이 이 노란색 점,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가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얼마입니까? x가 1이고 y는 1인 그런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을 풀어도 되고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기회로에 대해서 한번 확장해 볼게요. 자, 아주 간단한 전화번 하나, 저항 하나짜리인 회로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회로를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회로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런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전화번이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인 V2라고 하는 값은 항상 2가 되겠죠. 즉 세로축의 V라고 하는 것은 항상 2가 되니까 Y는 2죠. 그러니까 이런 X축에 평행한 가로축에 평행한 직선이 될 겁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것은 저항이죠. 저항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지금은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방향이 서로 이제 뭐 맞게끔이라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과 즉 오음의 법칙의 방향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R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회로가 혹은 소자가 혹은 디바이스가 만나게 되면 이 전압은 이 전압이랑 같고 이 전류는 이 전류랑 같아지겠죠. 요거 두 개가 같고 두 개가 같아지죠. 즉 축이 같아지는 거죠. 축에 대한 변수가 서로 같고 이쪽 세로축에 대한 변수도 서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두 그래프를 겹치면 되는 거죠. 겹쳤을 때 만나게 되는 교점이 바로 동작점이 되는 거죠. 그 교점을 살펴봤더니 이와 같이 되더라 라는 거죠. 가로축과 아까 가로축에 나란한 평행한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R인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왼쪽 그래프에서 왼쪽 회로도에서 왼쪽 이 회로도 주어진 회로도의 왼쪽의 저항에 대한 관계식과 오른쪽의 전압원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것과 같다는 거죠. 둘 다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